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C 도쿄 대 가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수비와 역습을 주로 가는 성향에서 더 강점을 드러내는 편이다.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이 덕분에 어느 정도 승부가 되는 편인데 도쿄가 가와사키의 미드필더 활용에는 전체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제법 있기는 했으나 올 시즌 홈에서는 우라와나 가시와 등 후방에서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성향의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가와사키는 늘 역습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이는 가와사키의 활동량이 아주 많은 성향이 아니기 때문인데 결국 전환 속도가 빠르지 못해서 늘 앞선에서의 무게중심을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빼기 어려워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야마다가 2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의 컨디션 자체는 좋아 보인다는 것은 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와사키가 도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지만 도쿄도 역습 상황에서 가와사키와 승부 자체는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와사키의 최근 공격수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결국 수비에서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주빌로 이와타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타는 폭발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가시마가 의외로 이를 경계하는 듯한 움직임에서는 손해를 보는 케이스였다. 특히 저메인이 신체 능력은 좋은 편이지만 촘촘한 라인을 돌파하는 것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기도 하다. 결국 가시마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아주 높게 가져가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이 이와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가시마는 역습팀을 상대로는 대체로 중앙을 무리하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공세에 더 힘을 쏟는 편이다. 빌드업을 못하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무리하게 돌파를 하다가 공을 잃고 수비적인 상황에서의 난조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이를 알고 폭발력이 뛰어난 사간도스나 이와타 상대로는 전체적으로는 유연하게 실리를 택하려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다. 사실 가시마가 중앙에서의 흐름이 아주 나쁜 모습의 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폭발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나서는 편이다. 이와타가 촘촘한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면모가 없지는 않기도 해서 이 접근 방식으로 가시마가 실리를 택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본다. 가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와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간바를 상대로 전체 전적에서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근에는 간바를 상대로는 유독 약한 흐름을 타고 있는 편이다. 이는 가시와가 사실 실점 커버 능력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약점이 될 것인데 가시와가 생각보다 라인을 높게 잡고 접근하는 성향을 띠는 편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간바의 수비와 역습이라는 점에 약점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다. 2021년 이후로는 가시와가 간바 상대로 승리가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이어서 간바 오사카는 철저한 수비와 카운터를 무기로 하는 팀이다. 물론 간바가 공격 전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은 시점에서의 정확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지난 도쿄전에서도 낮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해 그대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모습이었고 간바가 변화를 주는 방식도 헤더와 제공권 위주로 아주 정교한 변화를 가져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잦은 모습이다. 가시와가 상당히 간바에게 약했던 것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간바도 정교함이라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없지는 않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간바도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일반 승리도 간바에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무승부로 분산해도 나쁠 것 같지 않은 매치업이다. 간바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나고야 대 도쿄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최근에는 고베와 교토 상대로 모두 3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적인 강점이 상당히 아쉽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블록을 중앙에 세우고 배후 공간을 잘 주지 않으려는 장점은 있지만 후반전에 기여를 올리고 나서는 팀들을 제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최근 주커 없이도 역습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은 살아있는데 베르디가 배후 공간을 아주 잘 주는 유형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베르디는 전체적으로 수비와 역습 성향을 보이는 팀이다. 특히 최근 리그 내 경기에서는 모두 1실점 아래로 실점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베르디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공격에서의 능력치는 좋지 못하다. 중앙에서의 정교한 패스워크도 상대의 중앙 블록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고 롱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습이다. 나고야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배후 공간을 주지 않고 중앙을 굳혀버리는 성향은 여전하고 베르디도 중앙에서의 블록을 패스워크로 잘 공략하지는 못하는 편이다. 롱볼 비중이 높아서 베르디도 화력을 장점이라 보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간도스 대 우라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의외로 우라와를 아주 잘 상대하는 편이었다. 이는 지난 경기 상대인 가시마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맞불이 가능했던 케이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간도스가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압박하는 전방에서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쇼카운터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수비보다는 상대를 공략하는 공세를 통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편이라 난전 상황은 상당히 흔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어서 우라와는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중시하는 편인데 결국 이 양상에서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간도스가 홈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사간도스 홈에서 연패를 당하기도 하는 등 의외로 사간도스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강한 것은 아니다. 최근 우라와 기준으로도 3승 2패로 크게 전적이 차이가 나는 상황도 아니다. 사간도스가 상당히 공격적인 압박을 통해서 우라와를 잘 상대해왔다. 이는 사간도스가 상당히 에너지 레벨과 높은 압박 라인으로 우라와의 빌드업을 앞선에서 1차적으로 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라와가 사간도스 상대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비셀고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여전히 수비적으로는 역습 상황에서의 약점이 뚜렷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마리노스가 마치다를 상대로도 승리를 기록하는 등 에우베르 같은 공격수들의 역량이 상당히 훌륭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마리노스가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흐름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고베를 상대로도 난전 끝에 공격력으로 마리노스가 승리하는 상황을 자주 만들기도 했다. 이어서 고베는 촘촘한 라인 간격과 역습을 무기로 삼는다. 수비진의 뎁스가 얇다면 역습 대응에 문제가 생기는 마리노스와의 대결에서도 아주 밀리지 않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고베가 마리노스에게 당하는 이유라면 마리노스가 고베의 촘촘한 라인을 저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4월 7일 매치에서도 결국 다득점 경기가 된 끝에 아쉬운 패배를 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리노스가 역습 상황에서 타격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드리블 등 공격진의 개인 기량으로 잡아버리는 상황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베가 이 때문에 촘촘한 스타일의 수비로 대응은 어느 정도 되는 편이기는 하나 마리노스를 상대로는 공격력에서 밀리는 상황이 잦았던 모습이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